안녕하세요. 3시 반 타로의 3시 반입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나의 짝사랑은 이루어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타로를 뽑고 카드를 리딩한다는 얘기죠. 오늘은 좀 개수가 적게 1, 2, 3, 4번으로 준비를 할 거고요. 좀 다른 때와는 다르게 조금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할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많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열을 셀 텐데, 열을 세는 동안 카드를 뽑는 영상이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전부 다 들어서 내 짝사랑에 참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들어주시면 너무 고맙죠. 아무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꾸 욕심이 나요. 아무튼 자, 그러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각 번호로 이동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까 추천드린 대로 1번부터 4번까지 다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카드를 다시 정리를 하고 1번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아마 짝사랑 상대는 조금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 같아요. 뭔가 이별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조금 사람에게 치이고 사람에게 지친 어떠한 티가 역력한데, 내가 아무리 지치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뭐 예전에 실패한 연애라든지 사람에게 뭔가 안 좋은 이런 영향을 받았던 것을 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비단 절대로 자신의 탓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원래 사람이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혹은 어떠한 아픔이라든지 실수가 있었을 때 그걸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신의 탓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자숙하는 기간 혹은 자신이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정말 잘못을 했거나 해서 조금 자숙을 하는 기간으로 보여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걸로 보이기나 혹은 뭔가 사람에게 지쳐 있거나 말이죠. 그런데 시작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뭔가 다시 어떠한 사랑을 혹은 어떠한 마음을 주고받는 어떠한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거를 열심히 할 마음은 없어요. 지금 뭐랄까 그냥 가볍게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로 보여요. 아직까지는 좀 사람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열심히 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시작은 하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낭만적인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누구나 원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을 만나다 보면 현실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낭만을 잊어버리고 사는 혹은 이렇게 좀 로맨스를 잊어버리고 사는 이런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걸로 인해 좀 지친 사람은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로맨스를 다시 찾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주는, 뭔가 안정감을 주는 뭐 이런 것을 원할 텐데, 그런 것을 원해서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고 나면은 그제서야 좀 자신이 헌신을 하는, 자신이 뭔가 그제서야 자신의 진심을 보이는, 자신의 로맨스를 좀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나서 자신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좀 그러한 수순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1번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 사람은 열심히 할 마음이 없어도 자신은 좀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뭔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시작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나에게 적극적이지 않을 때 오히려 내가 좀 적극적인 것. 그리고 이런 적극성은 예전은 이 상대방 분이 아마 적극적이거나 이래서 지친 지경이 됐었을 텐데 이제는 좀 내가 적극적으로 해줘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로맨스를 채워주는 어느 정도의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어떠한 이런 느끼고 싶은 사랑 혹은 느끼고 싶은 이런 애정의 게이지를 충분히 채울 수가 있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는 좀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른 아주 소소한 변화, 상대방의 소소한 변화에 소소한 변화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선순환적인 이런 요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조금은 좋아요. 뭔가 내가 이런 어떠한 이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거에 어느 정도 내가 가야 할 곳 그리고 그런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그 사람에게 뭐랄까 마음으로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내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 노력을 내 여덟만큼의 노력을 충분히 알아주는 그 변화로 인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아마 마음을 받아주겠죠. 마음을 받아주는 상태에서는 둘의 충분히 안정적인 연애가 시작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조금 지쳐있는 상태고 조금 뭔가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뭔가 소심해진 상태고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뭔가 상대방이 당장 노력할 마음은 없어도 나에게 스스로의 뭔가 욕구와 이런 사랑을 받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고 어느 정도의 로맨스를 원하니 그러고 나면은 조금 나에게 충분히 몰입을 하고 나에게 헌신을 하고 나에게 원하는 어떠한 사랑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 있으니까 나는 충분히 상대방이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노력을 덜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노력을 해서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면은 상대방은 내 마음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다가가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 줄 테니까 그러고 나서는 조금 서로 좋은 어떤 안정적이고 성사되는 연애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맨 마지막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성사가 되고 나서 둘이 이제 두 분이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이 갈피를 못 잡을 수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사해 놓고 잘 마무리가 안 되고 지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자신의 마음을 좀 다잡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내가 노력하면은 알아준다는 것 자체는 꽤나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1번님은 상대방이 조금 소심하다 하더라도 조금 상대방의 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으니 소심하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1번님은 크게 어렵지 않게 연애를 시작할 텐데 연애를 다 시작하고 연애 막바지에 연애가 시작되고 나서 어떠한 갈림길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1번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을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카드가 많지 않고 그 대신에 조금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해 주신 분은 상대방 분이 아마 지금 만나시는 분이 있으신 걸로 혹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연애는 상대방분의 연애나 이런 마음은 계속 조금 근심인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분이 잘 안 되고
만나고 싶은 사람과 잘 안 되는 상태, 혹은 만나는 사람과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상대방의 좋아하는 그 상대, 그러니까 상대방 분이 원하는, 상대방 분이 지금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의 애인이라든지, 짝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이 짝사랑하는 분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해서 지치고 있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받지 못해서 지치고 있는 상태 같은데, 그 상황에서 짝사랑하는 분은, 2번님이 짝사랑하는 분은 조금 움직일 마음도 없고, 사실 그냥 그 상태로 매여져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만났거나 오랫동안 좋아했거나, 혹은 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좀 미련이 남아있는, 좀 그런 미련한 분을 짝사랑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 좋지는 않은데, 계속 상처를 입으실 타입 같아요. 짝사랑하는 분이. 아마도 원하는 게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뭐 그렇다고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스스로 찾기에는 조금 뭔가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서 계속 지치고만 있으니, 계속 자신의 이런 마음을 소모하고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상처를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카드들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꼰다고. 안 되는 줄 알면서, 혹은 잘 안 될 걸 알면서 계속 뭔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는 이런 경우가, 보통은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할 힘이 없어서, 혹은 이게 익숙함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좀 덜어 있는데, 답답하죠. 이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좀 답답해요. 그래서 아마 2번님은 스스로 조금은 좀 영리하게 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원하면은 어느 정도 맞춰주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는 충분히 좀 뒤로 빠져주는,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너무 멀리 가지도 말고, 어느 정도의 그런 감정이 오고 갈 정도의 거리를 잘 맞춰가지고, 그게 스스로한테도 어느 정도 계속 스트레스일지도 모르지만,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가서 내가 상처를 받지도 말고, 어느 정도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그 끈을 연결해 놓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너무 지금 훅 다가가서 뭔가 이뤄내자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계속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오히려 나만 지치게 하는 방법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이번님은 좀 지치는 짝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짝사랑하는 상대랑 비슷하게 좀 답이 없는 짝사랑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내가 어느 정도 지칠 정도로 움직이진 말고, 계속 그 감정의 끈을 이어놓으면서 큰 기대하지 말고, 계속 그 옆에서 계속 지탱하듯 있어주면은, 그러고 나면은 조금 가능성이 조금은 보이는데, 이 가능성이 비단 연애를 당장 시작한다기보다는 좀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어떠한 존재가 나타나거나,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어떠한 존재가 상대방에게 되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된다면은, 충분히 상대방이 이런 스스로 움직이기 싫어하는 마음이 다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신 너무 가까이 가서 뭔가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거나, 혹은 뭔가 너무 내가 멀리 떨어져서 뭔가 상대방에게 내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시켜주지 못하거나, 내가 기대가 너무 커서 먼저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는 한, 옆에 있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큰 어느 정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님은 조금 미안해요. 답답하네요. 이번님이 좋아하시는 분이 정말 그렇다고 하다면은, 계속 상처받고 이도 저도 움직이지 않으며, 상대방의 사랑을 못 받는 줄 알면서도
계속 상대방을 걱정하고 근심 걱정하는 이러한 짝사랑을 하는 사람을 짝사랑을 하는 그런 모양새 같은데 뭐 힘냅시다. 어떡합니까? 좋은 건 좋은 거죠. 하여튼 2번님의 답답한 2번님의 리딩을 마치고 3번님의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님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많이 지친 사람을 짝사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뭔가 지쳐있고 뭔가 내가 잘 해주고 싶고 뭔가 상대방을 보듬어 주고 싶고 뭔가 좀 그러한 어느 정도 연민이 느껴지는 상대방이 좀 많이 지쳐 있어 보여요.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 왜 사람이라는 게 좋아하는 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혹은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감싸줄 수 있었을 때의 느낌을 조금 사랑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이 덜어 있죠. 뭐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힘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뭔가 혹은 누군가에게 나 이외에 3번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지금 힘든 사람은 여기저기 손을 뻗고 싶어 하는 거니까 뭐 비단 나에게만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실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을 때는 해주되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만 도움을 얻어야 된다 혹은 나의 호의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스스로에게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에 상대방도 당장에 안정적인 어떠한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고백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서 자기에게 많은 사랑을 준다고 해서 당장에 둘만의 안정적인 무언가를 원하진 않고 다만 스스로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다. 뭔가 상대방 분은 연애를 시작하거나 사랑을 시작할 때 선택을 받는 것보다 선택을 하는 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릴 때까지 혹은 상대방이 나를 선택할 때까지 그냥 그저 나는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고 노력을 하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계속 누군가를 재본다, 계속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받아오면서 혹은 누군가의 호의와 이런 애정을 받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은 하되 그 선택이 계속된다, 뭔가 계속 밀당을 한다, 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나에게 도움이 요청해서 내가 그 도움을 주고 뭔가를 베풀고 이런 거에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만한 상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는 조금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감정적으로 너무 동요를 한다든지 감정적으로 너무 앞서가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큰 도움을 준다거나 상대방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큰 마음을 줘버리면은 아마 상대방은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떠날 수도 있다. 워낙에나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에 좀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을 내가 줄 수 있도록 상대방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다 보면은 상대방이 조금 부담스러워할 게 뭐 뻔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고 나서 조금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나면은 내가 조금 더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이만큼 해줘야지 어느 정도 해줘야지 뭐 이거는 해주지 말아야지라는 조금 기준이 생길 텐데 이런 기준 자체가 나중에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조금 3번님은 좀 한결같은 사람인데 한결같은 사람일수록 조금 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감정에 치우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감정에 치우칠 것이고, 한 번 이성을 차리고 상대방을 이성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계속 이성적으로 볼 사람이고 계속 좋아하고 사랑할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감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혹은 뭔가 상대방과 더 깊은 사이가 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마저 다 주기 전에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혹은 나의 기준을, 내가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당장 상대방을 차지하고 사랑한다는 기대는 접어두는 게 좋되, 사랑이 시작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상대방의 선택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은 아마도 쉽게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정도 계속 밀당을 할 텐데, 그때에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고, 뭔가 희생을 한다든지 혹은 마음을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예전 그대로, 내가 세워놨던 기준 그대로 사랑을 하더라도 맞춰간다면은 조금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나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결같음이 중요한데, 이 한결같음의 기준은 내가 지금 더 마음이 동하기 전에,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좀 이성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을 시작하더라도 아마 상대의 선택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계속 상대방은 쉽게 선택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기준은 명확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여유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3번님 또한 좀 어려운 짝사랑이네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계속 선택을 하지 않고 밀당을 하며, 상대방이 어느 정도 주도적이고 당장의 안정감은 원하지 않지만 나의 애정은 갈구하며 도움을 주고 싶게 힘든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힘내고 너무 휘둘리지 말고 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3번님의 리딩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의 짝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4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카드를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님의 짝사랑 상대는 아마도 조금 이것저것 재는 게 많은, 혹은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많은, 상대방을 조금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은 속물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은 사람 같아요. 그로 인해 좀 사람을 고른다는 표현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내가 사랑할 사람을, 혹은 좋아할 사람을, 같이 갈 사람을, 사귈 사람을 선택하는데 조금 많이 지치는 타입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내가 따지는 게 많으니까, 내가 준비시키고 싶은 게 나의 마음을, 혹은 나의 이런 상황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을 찾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뭔가 한 번에 이런 풍요로운 사람을 만나리라는 생각은 스스로도 안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따지는 게 많지만 그래도 현실 감각은 어느 정도 있는 사람, 그래서 더더욱 지치는 사람, 그런데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노리진 않는 사람, 그래서 현실 감각은 있는데 좀 생각이 깊은, 좀 어른스러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어른스러운 사람은 보통은 조금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이뤄내고, 스스로 이뤄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고, 어떠한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는 사람. 내가 지금 까다롭고 지칠 정도로 사람을 조금 가리지만, 나는 현실 감각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러한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성숙함을 바탕으로 나는 결국 내가 원하는 건 얻어낼 거다. 그리고 그 얻어낸 것, 내가 선택한 것엔 책임을 지고 충분히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지금 당장은 너무 재고 속물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얻을 건 얻고 그거에 따른 노력은 하는 사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을 어찌 보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4번님은
이런 경우는 이 성숙한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어야지 이 성숙한 사람에게 선택을 받거나 성숙한 사람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뭔가를 계속 스스로 노력을 한다든지 혹은 내 인생 혹은 내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거나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피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 스스로가 보잘것 없으면은 이 사람이 원하는 따지는 어떠한 이런 기준에 애초에 탈락을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조금 더 꾸미고 내 스스로를 조금 더 높은 위치 혹은 높은 위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어떠한 가능성 자체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상대방도 어느 정도의 현실 감각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더 피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내가 생각이 깊으며 내가 당신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위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노력. 내가 어느 정도 상대방보다는 높은 곳에 있다는 상대방보다는 안정적이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줬을 때 상대방은 결국 당신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며 차지하고 나서는 충분히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좀 힘들 거예요. 스스로 상대방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굉장히 지칠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쳐가지고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놓아서는 안 되고 좀 뭐랄까 내가 조금 더 진짜로 내가 상대방보다 정말 나은 사람이 된다면은 상대방은 알아서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여기서는 이제 따진다,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을 따지다 보니까 지쳤어. 근데 내가 상대방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서 지치지 않고 잘 살아남아서 그런 준비를 시켰다고 하면은 상대방은 나에게 알아서 다가올 것이며 그로 인한 내가 받아주고 나면은 상대방은 나에게 충분히 노력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며 더 잘 되려고 그걸 뭐라 그러죠? 나에게 호응을 해줄 것이다. 내 노력에 호응을 해줄 것이고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뭔가 서로 노력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고 상대방은 그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되게 좋은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만 힘든 건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이런 어떠한 가치 이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지칠 수도 있다. 가능성은 충분하고 만약에 꼬린 지점까지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은 책임감이 충분히 있으며 결국 원하는 걸 얻을 것이고 뭐 현실에 너무 기대지 않으며 조금 사람에게 지쳐 있은 만큼 까다로우니까 그런 까다로움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사람이 되면은 뭐 굳이 이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어디에서든 경쟁력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1번부터 4번까지 보셨고요. 내가 짝사랑을 하는데 짝사랑하는 상대는 어떠한 상태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뭐 물론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이야기로 좀 듣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그냥 이야기거리 내가 조금 더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혹은 상대방과 생각을 할 때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저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 일종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타로라는 거 말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감사합니다. 계속 더 좋은 영상과 리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인사말이 길으죠. 아무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 안 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해주시면 더 고맙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3시 반 타로의 3시 반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그저 마냥 감사합니다. 고마워요.